아니 부인 전화 빨리 안 받고 뭐 합니까? 여보, 지금 고객하고 상담 중이야. 금방 끝내고 갈게. 원 아무리 봐도 고객 상담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모텔방에서 이게 웬 야릇한 상황인가요? 나 더 못 있겠어. 자기가 가면 안 되지.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당신 정말 왜 그래? 나 갈 거야. 여보. 게다가 저쪽은 부부 같은데 대체 셋이서 시작하려던 게 뭡니까? 여보. 지금 가면 어떻게 해? 하려던 건 마저 하고 가야지, 응? 당신 진짜 미쳤어? 들어가자. 싫어. 싫다고. 더 이상한 건 남편이란 사람입니다. 아내를 왜 외간 남자 있는 모텔방으로 못 데려와 안달일까요? 전이만 빠지겠습니다. 부부끼리 알아서 하세요. 아이, 당신이 빠지면 안 되지. 아니 우리 둘이 뭘 하라고? 진짜 왜 그래? 어? 아니 자기는 가만히 있어. 이 남편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자,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으로 가볼까요? 저런 명희씨가 다리를 다쳤나 봅니다. 살살. 아 조금씩 걸어 여보. 아 미끄러워. 살살. 많이 아파? 아유, 다쳤어? 안녕하세요. 아유 발목을 접질렀어요. 우리 아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속상해 죽겠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자상하실까? 복도 많어. 이런 신랑이랑 살아왔으면 원이 없겠네. 저희 갈게요. 여보 가. 살살. 살살. 그렇지. 아유, 진짜 부럽다, 부러워. 아유. 수철 씨의 아내 바본가요? 불면 날아갈까 뒤면 터질까 애지중지하네요. 계단 조심하고. 조심해. 내가 잡았어. 저리 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또 다치려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아유, 또 시작이냐? 성질머리 하고는 에이구. 엄마는 들어가 있어. 여보? 닌 들어가야지. 근데 명희 씨 마음은 수철 씨 같지 않나 봅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 홀대받으면서도 며느리만 끼고 도니 미순 씨 눈꼴 시고 부하가 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수철 씨 왜 문은 걸어 잠급니까? 붕대 칭칭 감았다고 이제 안 아픈가 보네. 목이 많이 아팠어? 여보, 내가 낫게 해줄게. 겁에 질려 사색이 된 명희 씨. 시원하지? 처음 당하는 게 아닌가 본데요. 조용히. 사랑받는 아내인 줄 알았는데 이중인격의 폭력 남편 때문에 심신에 골병이 들어 있었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철 씨가 거리에서 뭔가를 붙이고 있는데 아내 찾는 전단지군요. 명희 씨가 결국 집을 나갔나 봅니다. 걔는 찾아서 뭐 했으려고 그래? 나 명이 없인 못 살아요. 아이고, 그년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냐? 있을 때 잘 알 것이지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애타게 차는 건 또 뭡니까? 그나저나 수철 씨는 명희 씨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씨는 남편 씨의 잦은 폭력에 시달려왔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씨는 결국 가출을 감행하는데요. 씨는 씨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씨의 가출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한 달 뒤 경기도의 한 시장에 나타난 명희 씨. 마치 딴 사람처럼 표정이 밝았대요. 자기야, 여기 자기 좋아하는 오렌지 있다. 이거 사가지고 갈까? 드디어 찾았네. 나 오렌지 싫어하는데. 누구야? 당신
명희 씨에게는 악몽일 수밖에 없는 남편. 아유 오렌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절대 아내를 놓아주지 않을 기세입니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명희 씨. 학대받은 기억 때문일까요? 명희 씨는 수철 씨를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는 엮여들고 싶지 않은 악연.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명희 씨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며칠 뒤 수철 씨가 찾아온 곳은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예. 제가 집사람 문제로 머리가 좀 아파서요. 잘 오셨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내보다 수철 씨 본인이 더 골칫덩어리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 사무실엔 대체 무슨 일로 온 겁니까? 안녕하세요. 현우 씨는 수철 씨를 보고 왜 이리 당황할까요? 여보, 괜찮아? 아, 두 사람 부부였군요. 사무장님이 여기 변호사님 사모님이시구나. 네. 아이고. 앉으세요. 예. 앉죠 뭐.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변호사를 찾아온 수철 씨. 혹시 수철 씨가 현우 씨를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집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혼은 하기 싫고 열은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을 받아내야 화병 안 생겨요. 상대방 남성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하하,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증거는 있어요? 증거요? 예, 있죠. 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그런데 현우 씨 태도가 좀 수상합니다. 조심 좀 해. 미안.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정선 씨가 들으면 일이 복잡해질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못 올 때 왔나? 나도 이혼 좀 하려고 왔는데 왜? 나가서 얘기하시죠. 현우 씨, 수철 씨에게 뭔가 약점을 단단히 잡힌 것 같은데요. 나가서? 좋지. 나가서 얘기하자고. 잠시 후 수철 씨가 현우 씨를 찾아온 진짜 목적을 얘기하려나 본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아니 원하는 게 뭐예요? 2억만 줘. 그럼 증거도 지우고 내 기억도 싹 지워줄게. 뭐? 2억? 2억이 적어서 그래? 2억이란 거액을 수철 씨는 왜 이리 당당하게 요구할까요? 며칠 전 모텔로 다정하게 들어가는 두 남녀, 명희 씨와 현우 씨였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외도를 하는데 남자 멱살을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수철 씨는 왜 보고만 있을까요? 씨는 가출한 아내 씨를 찾아낸 뒤에 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는데요. 씨가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철 씨에게 들킨 줄도 모르고 미래를 즐기려는 두 남녀. 어쩐지 아슬아슬합니다. 이놈들 봐라. 당신 뭐야? 와, 야, 그림 좋다. 변호사님, 빨리 가세요. 얼른요. 어딜 가? 당신 뭐야? 그때 걸려온 전화, 정선 씨입니다. 보아니 부인한테 쥐어 사는 것 같은데 뭐라고 둘러댈까요? 여보. 지금 고객이랑 상담 중이야. 빨리 끝내고 갈게.
야, 내가 상담 좀 하자. 에이, 어? 야, 마누라가 너 같은 놈이랑 모텔방에서 갈 때까지 다 갔는데 나는 어떡하면 좋냐? 왜 이래? 아유, 나와, 좋아? 나와! 아유,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인가요? 수철 씨 이날은 순순히 현우 씨를 보내줍니다. 내가 조만간 또 상담하러 가줄게. 좋았냐? 수철 씨가 여유를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카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나왔어. 씨는 애초에 씨를 협박할 생각을 하고 불륜 상황이 명백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현장에 들이닥쳐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뒤 씨는 씨에게 접근해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씨가 불륜이 알려질 경우 타격이 매우 큰 위치에 있었고 재력이 상당했다는 점을 이용해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현우 씨의 사무실 건물에 명희 씨도 쫓아왔습니다. 나라. 나 이거. 여보 제발 변호사님 사무실에 이년이 정말 말하더라 이씨. 야, 너 아직도 그놈 사랑하냐? 아유, 재수 없어. 씨. 멀찍이서 명희 씨가 실갱이하다 쓰러진 걸 보게 된 정선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그런데 두 사람 서로 구면인 겁니다. 한 사람은 현우 씨의 아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현우 씨의 내연녀. 불륜을 본체에게 이미 들켜버린 걸까요? 곧바로 명희 씨에게 분노와 적대감을 폭발시키는 정선 씨. 3년 전에 내가 한 말 잊었어? 네가 감히 여기에 다시 나타나? 여기?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명희 씨는 현우 씨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 두 사람은 정선 씨의 눈을 피해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진짜 누가 봐요. 아니, 난 미안한 게 좋더라. 짜릿하잖아. 여보! 내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직원하고 바람을 펴? 오해야, 오해. 그냥 얘기한 거야. 끝까지 날 바보로 만들겠다 이거지? 일단 잡아떼고 봤지만 정선 씨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벼랑 끝 전술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테스입니다. 나 여기서 죽으면 니들도 끝이야. 죽기 직전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머리카락. 전현이 나 죽인 거야. 너하고 같이. 미안해. 내가 이 여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뒤통수 맞은 명희 씨. 뭐해? 빨리 빌어. 빨리. 수습부터 해야 하니 무조건 비는 수밖에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려와. 위험해. 내려와 빨리.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모든 책임을 명희 씨에게 돌린 현우. 3년 전 현우 씨와의 불륜 관계는 그렇게 씁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로 명희 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쳐 불륜에 빠졌던 명희 씨. 실망을 안겨줬던 현우 씨와 3년 뒤 다시 만나게 될 줄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내 눈앞에 다시 뛰는 날엔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씨는 씨의 과거 직장 상사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씨와 내연 관계였습니다. 씨는 가출 상태에서 씨를 다시 만나 불륜 관계를 맺었고 그 현장을 씨에게 들킨 뒤 씨의 집요한 협박이 이어졌던 겁니다. 협박이 시작된 지 열흘 뒤 수철 씨와 현우 씨가 다시 만났습니다. 현찰로 준비해 왔어? 협박에 못 이겨 현우 씨가 결국 요구받은 대로 거액의 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거 안 사봐도 되겠지?
사진 내놔. 줘야지. 그 자리에서 증거를 없애는 현우 씨. 3년 만에 만난 옛 내연녀와의 하룻밤 불륜. 대가를 참 비싸게 치르네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한몫 챙길 생각부터 하는 수철 씨도 참 답이 없군요. 2억이라. 잘 쓸게. 이 남자는 이 아내가 문제야. 고마워. 어쨌든 돈을 2억 원이나 내주고 말았으니 현우 씨 속개나 쓰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철 씨 집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야, 네가 웬일이냐? 네 발로 여기 타고 들어와. 들어와. 도장 찍어. 명희 씨가 내민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입니다. 기습을 당한 듯한 수철 씨. 먹긴 놈이 썩낸다더니 어디다가 이런 걸 내밀어? 엄마!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꺼! 들어가! 내가 속상해 죽겠어 너 때문에. 가출에 외도까지 한 아내가 느닷없이 나타나 이혼을 요구한 건데요. 야, 돈도 받았는데 그 돈 쓰면서 잘 살자. 어? 내가 잘할게. 아니, 너 같은 새끼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도장 찍고 법정에서 보자. 명희 씨는 단호합니다. 수철 씨 어리 빠진 표정인데요. 역시 수철 씨가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는데 명희 씨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야, 앞으로 잘해준다고, 사랑한다고. 너 왜 말로 안 해? 못 알아듣냐? 미친놈아! 이게 정말 씨. 말로 할 때 알아들으면 좋잖아. 씨! 뭐야 또? 경찰입니다.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어? 아니, 내 맘으로 내가 피겠다는데 뭘 선생님 씨. 체포? 선행 씨, 야! 괜찮으세요? 네. 선행 씨도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박수철 씨와 같은 혐의입니다. 아니 명희 씨 박수철과 같은 혐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는 다시 한 달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폭력과 집착으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서명희 씨.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박수철 몰래 집을 나가 남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한편 박수철은 백방으로 알아봐도 서명희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결국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요. 열흘 전 아내를 드디어 찾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집사람 어디 있어요? 중학교 동창집에요. 그런데 근데 사모님 참 재밌으시던데요. 무슨 얘기예요? 흥신소 직원을 통해 아내가 3년 전 장현우 씨와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박수철은 그걸 돈벌이의 기회로 잡으려 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서명희를 찾아 나선 박수철. 벗어나려는 아내와 아내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 숨바꼭질 끝에 서명희는 박수철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하는데요. 여보, 3년 전에 변호사 놈이랑 잤다며. 그걸 어떻게... 아이씨, 더러운 년이. 너 그놈이랑 한 번 더 자라? 뭐? 3년 전 헤어진 내연남을 다시 한번 유혹해서 모텔로 유인하란 황당한 요구. 말도 안 돼. 나 못해. 못해? 왜 못해? 그때는 몰래 해놓고 지금은 왜 못해? 그런 소리 할 거면 돌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그런데
했는데 아니 시키는 대로 해주면은 내가 이혼해 주려고 했지. 왜? 나랑 계속 살고 싶은가 보네? 어? 뭐라고? 이혼해 줄 거야? 그래. 네가 원하면 해줄게. 나쁜 새끼. 이혼을 해준다는 말이 서명이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서명이는 이혼을 위해 악마와의 거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장현우 씨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모텔방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한 서명이 문자 메시지로 투숙하고 있는 객실 번호를 박수철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박수철이 들어올 수 있게 몰래 객실 문을 열어놓습니다.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장현우 씨. 다 했어? 응, 다 씻었어. 변호사님. 그 목소리를 신호로 박수철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 뭐야? 와, 야 그림 좋다. 아내를 믿기 삼아 돈을 뜯어내려 했던 비정한 남편.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씨는 씨에게 돈을 건넨 후 머릿속에 몇 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모텔 객실의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또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씨가 어떻게 객실 번호를 알았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씨는 씨의 협조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부부 공갈 사건에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아이씨, 마누라 뺏겨서 불쌍한 놈이 위자료 좀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됐냐고! 야, 서명이, 네가 말 좀 해봐. 야, 내가 잘못한 거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인과 손잡았던 그녀. 결국 남은 것은 똑같이 악인이 된 자신의 추한 모습이었습니다.